내 정성은 쓰레기, 상간녀 소파는 3천만원, 30년 내조의 처절한 복수. 어디서 이런 비린내 나는 나무떼기를 가져와 집안 수준 떨어지게. 30년 내조한 저에게 퇴직한 남편이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제 정성은 쓰레기라던 인간이 제 비상금 털어 상간녀 오피스텔엔 3천만원짜리 이탈리아 소파를 들였더군요. 자기야, 소파 너무 푹신해. 상간녀의 카톡을 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일부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만든 의자, 그게 쓰레기라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변두리에서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며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 엄마, 영감탱이 안 사람으로 불리며 살아온 60대 영숙이라고 합니다. 제 남편 박종석 씨요. 밖에서는 아주 성인군자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공직 생활 30년에 흐트러짐 한 번 없었고 남들한테는 허허허 웃으며 양보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집안 문만 닫고 들어오면 그 양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의 무관심과 냉소, 그리고 은근히 사람 무시하는 그 말투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서 제가 됐답니다.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나이 먹으면 변하겠지 하며 참고 살았어요.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난달이었어요. 남편의 환갑 겸 퇴직 후 첫 생일이 다가왔죠. 평소에 제가 소일거리로 목공소 다니는 걸 그렇게나 비웃던 양반이었지만 저는 마음을 다해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고생 많았으니 집에서 편하게 책이나 보라는 마음으로 서재용 안락 의자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한 거예요. 무려 석 달입니다. 매일 아침 목공소로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무거운 원목 월넛 판재를 직접 고르고 제 손으로 일일이 재단했습니다. 언니들 그거 아시죠? 사포질이라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60번, 120번, 400번. 나무 결이 아기 살결처럼 보드라워질 때까지 밀고 또 밀었습니다. 손가락 끝엔 물집이 잡혔다가 터지고 나중엔 굳은 살이 박여서 지문도 안 나올 정도였어요. 거기에 천연 오일을 바르고 말리기를 7번. 의자 하나에 제 30년 세월과 미운 정, 고운 정을 다 녹여냈습니다. 완성된 의자를 보며 남편이 여기 앉아 허허 웃으며 고맙다고 해주겠지? 생각하니 터진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드디어 생일날 저녁,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갈비찜에 잡채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거실 구석에 숨겨뒀던 의자를 꺼내왔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당신 퇴직하고 서재에서 편히 쉬라고 내가 석 달 동안 목공소에서 직접 만든 의자예요. 나무도 제일 좋은 걸로 골랐고 당신 체형에 딱 맞게 짠 거니까 한번 앉아봐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의자를 훑어보는 그 눈빛이 마치 쓰레기 더미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영수가 지금 내 환갑 생일에 선물이라고 내온 게 고작 이 나무떼기야? 당신 제정신이야? 나무떼기라니요. 이거 귀한 월넛 원목이에요. 내가 사포질만 수만 번을 해서 당신이 석 달 동안 밖으로 나돌더니 고작 이런 구질구질한 의자 하나 만들어 온 거야? 요새 백화점 가면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가 널렸는데 집안 수준 떨어지게 이런 목공소 냄새 나는 걸 거실에 둬. 남들이 보면 내가 공무원 생활 30년 하고 돈 한 푼 없어서 마누라가 짜준 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줄 알겠네. 에휴, 영수가 내가 근본이 시장 바닥 출신이라 안목이 그 모양인 건 알겠다만 우리 아들같이 귀하게 자란 사람한테 이런 투박한 걸 내오니 너는 내 정성만 중요하고 받는 사람 기분은 생각도 안 하니? 내가 다 민망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어머님, 저 이거 만드느라 손가락 끝이 다 터졌어요. 퇴직하고 편히 쉬라고 마음 쓴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정성은 돈 없을 때나 따지는 거지. 당신 그 목공소 다닐 돈으로 차라리 명품 넥타이라도 하나 사오지 그랬어? 이건 정성이 아니라 고집이야, 고집. 당장 치워. 보기만 해도 비린내 나는 것 같으니까. 언니들 제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석 달 동안 목공소 먼지 마셔가며 남편 좋아하는 모습 하나 보겠다고 손가락 부르트도록 만든 제 진심이 비린내 나는 쓰레기 취급을 당한 겁니다. 3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제 인생 자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거기서 울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 이 인간들은 내 정성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짐승들이구나.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절대 봐서는 안 될 진짜 선물의 정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이분의 정성은 쓰레기, 상간녀 소파는 수천만 원. 그날 밤 남편과 시어머니의 독서를 뒤로하고 저는 거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의자를 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인간들 밑에서 30년을 썩었나 싶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거실로 나와 물 한 잔 마시려는데
남편의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취해서 잠들었을 시간인데 이상하게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남편 박종석 씨가 책상 밑에서 뭔가를 급하게 치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얼굴이 흑빛이 돼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니, 당신 이 새벽에 남의 방에 왜 들어오고 난리야? 노크도 몰라? 이래서 내가 당신 보고 무식하다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이 시간에 안 자고 뭘 그렇게 숨겨요? 죄 지은 사람처럼. 남편이 화장실로 피한 사이 제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그 양반이 급하게 쑤셔넣은 종이 뭉치가 있더군요. 꺼내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제가 평생 구경도 못해본 강남의 유명 가구 갤러리 영수증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천연 가죽 소파 2,800만 원, 수입 대리석 식탁 1,200만 원, 합쳐서 4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결제일은 지난달 제가 목공소에서 손가락이 터져라 사포질을 시작하던 그 주였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배송지였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서울의 어느 오피스텔 주소였죠. 그때 책상 위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에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비밀번호도 안 걸린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메시지. 자기야 보내준 소파 오늘 왔어. 너무 보들보들해서 여기서 자기랑 와인 마시면 천국일 것 같아. 역시 우리 자기는 안목이 최고야. 집구석에 있는 그 여편네랑은 차원이 달라 사랑했죠. 언니들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시장 바닥 출신이라 안목이 없어서 나무떼기 나 만든다고 구박받을 때 이 인간은 제 비상금과 퇴직금까지 털어서 젊은 여자 오피스텔에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구들을 쳐놓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만든 의자를 비린내 난다 고발로 차던 그 발로 상간녀와 명품 소파 위에서 와인을 마실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제가 영수증을 들고 있는 걸 보더니 미안해하기는커녕 제 손에 든 종이를 뺐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어디 남의 서랍을 함부로 뒤져? 당신 정말 미쳤어? 그래, 나 여자 있다. 당신처럼 톱밥 냄새 풍기고 무식한 여자랑 사느라 내 인생 30년이 불쌍해서 그랬다. 왜? 그 여자는 말 한마디를 해도 격조가 있어. 당신처럼 이런 싸구려 나무나 깎는 여자랑은 근본부터 다르다고.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이 인간을 하늘처럼 모시고 산 제가 너무 가엾어서 그리고 저 인간이 너무 가증스러워서 눈물도 안 나오더군요. 격조? 당신이 말하는 격조가 내 이름으로 된 적금 깨서 상간녀 소파 사주는 거니? 박종석, 당신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당신이 말하는 그 싸구려 나무가 당신 인생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방 안에서 이 소란을 듣고 나온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거들더군요. 에휴 종석아, 들켰으면 좋게 말하지 그랬니? 너도 그래.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밖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럴 수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를 쓰고 달려드니? 내가 집에서 고분고분하게 굴어봐라. 사내 자식이 밖으로 돌겠니? 언니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목공 도구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화내는 게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갚아주는 거니까요. 제3부 이탈리아 소파가 그렇게 좋아? 그럼 구경이나 실컷 해봐. 여러분,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남편 박종석 씨는 제가 방 안에서 울고 있을 줄 알았겠지만 천만에요. 저는 남편이 상간녀 오피스텔에 사준 그 가구들의 할부 영수증과 배송지를 싹 다 복사해두고 제가 3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쏟아부은 가계부와 통장 내역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정갈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기가 죽은 줄 알고 평소보다 더 기세등등하게 굴더군요. 그래, 밤새 생각 좀 해봤어? 당신이 나한테 고분고분했으면 내가 밖으로 돌았겠냐고. 이번 일은 당신이 자초한 거야. 맞다 얘. 종석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니? 그 소파니 뭐니 하는 것도 다 사회생활용 아니겠냐? 너만 조용히 하면 우리 집안 아무 일 없다. 저는 그 뻔뻔한 입술들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마음껏 떠들어라. 너희의 그 알량한 사회생활 오늘로 종칠 테니까.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저는 곧장 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제가 목공할 때 쓰는 공구 가방을 꽉 쥐고 말이죠. 관리실에 가구하자 보수하러 왔다고 하니 문을 열어주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과연 입이 떡 벌어집니다. 제 거친 손으로 사포질하며 모은 돈들이 저 얄미운 여자의 집안 곳곳에 명품 가구라는 이름으로 번쩍거리고 있더군요. 2,800만 원짜리 이탈리아 소파. 제가 만든 의자를 나무떼기라 비웃던 남편이 그토록 찬양하던 그 격조라는 게 여기 다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전동 드릴과 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성스럽게
제가 의자를 만들 때 쏟았던 그 집중력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소파 가죽을 갈기갈기 찢는 건 너무 하수죠. 저는 소파의 하단부, 즉 프레임을 지탱하는 핵심 지지대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톱으로 썰어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누구든 앉는 순간 퍽 하고 내려앉게 말이죠. 대리석 식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 연결 부위의 나사를 살짝만 건드려 놓았습니다. 무거운 와인병 하나만 올려두면 그대로 무너지게요. 제 정성을 쓰레기라 했던 인간들. 이제 그들이 추종하는 명품이 쓰레기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상간녀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겁니다. 아, 뭐야? 당신 누구야?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아, 안녕하세요. 종석이 와이프예요. 우리 남편이 사준 소파가 너무 격조가 없어서 제가 좀 손봐주러 왔답니다. 아, 근데 조심하세요. 지금 그 소파 당신 성격만큼이나 아주 위태위태하거든요. 상간녀가 얼굴이 하얘져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여유롭게 집을 빠져나오며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나 당신이 말한 그 수준 높은 곳 다녀왔어. 거기 소파가 아주 편안하더라. 오늘 저녁에 거기서 상간녀랑 오붓하게 와인 한잔 해. 내가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뒀으니까. 언니들, 이게 끝일까요? 아니죠. 저는 곧장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비상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시어머니가 아끼는 그 족보 있는 집안의 실체가 어떻게 무너질지 이제 마지막 절정만 남았습니다. 제 4분의 인생은 명품, 당신 인생은 반품. 30년 만에 찾은 나의 봄날. 상간녀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온 그날 저녁. 드디어 사건이 터졌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상간녀 집으로 달려갔을 남편 박종석 씨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수화기 너머로 비명과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너 오늘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소파가 주저앉아서 애가 허리를 다쳤잖아. 식탁은 또 왜 이래? 너 이거 다 변상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신고? 그래, 제발 해줘. 나도 경찰 가서 할 말 많거든. 당신이 내 인감도장 훔쳐서 퇴직금 담보대출 받은 거, 그리고 상간녀한테 퍼부은 그 돈들이 다 우리 공동 재산이라는 거. 법대로 하면 누가 더 불리할까? 남편은 대출이라는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 몰래 모아둔 증거 자료들을 변호사에게 이미 넘겼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겠죠. 시어머니는 끝까지 사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지. 기집애가 드세서 집안 망친다며 저를 비난하셨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아끼시는 아드님 이제 어머님이 데리고 사세요. 아, 대출금 고지서도 그 집으로 가게 해뒀으니까 아드님이랑 오붓하게 갚으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 길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0년치 재산 분할의 위자료 그리고 남편이 몰래 빼돌린 돈까지 싹 다 청구했죠. 결과요? 당연히 제 승리였습니다. 남편은 퇴직금 절반 이상을 뺏긴 것도 모자라 상간녀한테까지 돈도 없는 무능한 아저씨 소리를 들으며 차였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어떻게 사냐고요? 그 인간들이 쓰레기라고 버렸던 제 월넛 의자 기억하시죠? 저는 그 의자를 들고 나와 제 이름을 건 작은 목공방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눈치 보느라 숨겨왔던 제 재능이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이 의자는 기계로 찍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수만 번 사포질을 해야 이런 결이 나오거든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명품이죠. 제 가구들이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강남 사모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사준 그 가짜 명품들보다 제 투박한 나무 의자가 훨씬 비싼 값에 팔리고 있어요. 얼마 전엔 빈털터리가 된 전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공방 근처를 기웃거리더군요. 저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비린내 나는 아저씨 좀 쫓아내줘요. 우리 공방 격조 떨어지게 말이야. 언니들, 내 정성을 몰라주는 인간은 가족이라도 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는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빛나는 존재들이니까요. 석 달 동안 물집 잡혀가며 만든 제 의자가 결국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을 위한 의자가 아니라 저 자신이 편히 쉴 수 있는 제 인생의 의자를 만들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나 명품이길 응원합니다. 제 결정이 맞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을 해주세요.